요거 드셔보셨던 분들은 끝판왕이라고 생각하실 줄 알았는데요. 10위입니다. 10위. 그럼 위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한 주간의 신제품들과 업계 소식을 정리해드리는 마티뉴스입니다. 일단은 몇 개 안 나온 신제품만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외국 제품인데요. 초콜릿 바인데 여러분이 이제 흔히 듣던 그 이름이 써져 있잖아요. 구구 크러스터. 우리는 아이스크림으로 알고 있죠. 근데 이게 사실은 북미 지역에서 팔고 있는 초콜릿입니다. 안에 이것 뭐 견과류나 캐러멜, 누가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초콜릿인데요. 그러니까 요 제품의 라이센스를 가지고 와서 만든 게 이 아이스크림이다. 이번에 이 구구 크러스터의 신제품이 나왔어요. 소보루 크럼블이라 그래가지고 이 소보루라는 게 일본의 조리법 중에 하나인데 재료를 고슬고슬하게 수분이 없도록 볶아내가지고 만드는 식인데 사실 요리에 훨씬 더 많이 쓰이고요. 우리는 이제 요걸로 알고 있죠. 소보루 빵. 80년대에 요거를 구입해 보신 분들이라면 저랑 비슷한 나이대나 저보다 살짝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요걸 이제 곰보빵이라고 불렀다는 거 아실 겁니다. 80년대 후반부터는 곰보빵이라고 쓰는 걸 막았어요. 왜냐면 약간 차별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쓰지 말자 이런 식으로 돼서 소보로빵이 됐는데 소보로빵이 일본에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일본에 사시는 분들은 소보로빵이란 게 없고 실제로 그 제과업계에서 일하는 분들도 잘 몰라요. 일본은 뭐라 그러냐면은 요걸 이제 메론빵이라고 부릅니다. 메론빵. 근데 메론빵이 뭐 안에 메론이 들어가가지고 메론빵이 아니라 저렇게 갈라진 모양 자체가 메론 모양을 닮아서 메론빵이에요. 실제로 메론 과즙을 넣어서 판매하는 그런 빵도 있지만 그 빵이 유래가 된 게 아니고 저렇게 갈라진 크럼블의 모양이 메론 모양이라서 메론빵입니다. 편의점 가시면은 요런 달걀들 많이 팔잖아요. 뭐 반숙란이니 완숙란이니 이런 거 되게 많이 팔고 실제로 되게 많이 애용을 하세요. 특히 운동하시는 분들이나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끼니를 조금 때울 때 많이 쓰시는데 이제 한국은 강호의 이제 매운맛 사랑 민족답게 핵 불닭 소스가 들어가 있는 계란도 있고요. 마라 소스가 들어가 있는 계란도 있다. 그래서 요런 제품들이 나오는데 제가 마라 반숙란이 뭔가 했더니 그냥 계란에 이렇게 케찹 같은 패키지 안에다가 그냥 마라 소스를 찔끔 넣어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계란을 까가지고 반으로 이렇게 자른 다음에 거기다 이렇게 케찹을 짜먹는 식으로 하는 스타일이에요. 계란 자체에 맛을 집어넣은 건 아니고요. 그냥 소스가 곁들이로 들어가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자, 요거는 이제 프렌치파이인데 초코 스프레드라고 이게 나온지도 몰랐어요. 광고를 안 하더라고요. 신제품이 실제로 풀렸고요. 원래는 딸기랑 사과 맛으로만 팔고 있었잖아요. 되게 오랜만에 초코 맛이 나왔다. 그래서 이게 나왔다라는 거 알려드리고 올반에서 양념육이 나왔습니다. 기존에도 양념육은 되게 많았는데 왜 들고 왔냐라고 물어보신다면은 포장 자체가 180g짜리예요. 일반적으로 마트에서 파는 양념육은 기본 400g 아니면 600g 또는 시식사원분들이 봉지에다가 담아줘가지고 100g씩 파는 게 주로 마트에서 많이 팔잖아요. 근데 그런 애들은 할인을 1kg부터 해요. 보통은 특가예요 하면은 기본 1kg는 사셔야 할인이 적용이 됩니다. 막 이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사실 혼자 사는데 고기 양념육을 1kg씩 쓰시면 그걸 다 못 먹는단 말이죠. 혼자 사는 타겟을 위해 가지고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가격은 제가 보니까 한 팩에 3,300원에서 4,500원 사이더라고요. 보시면은 뭐 닭도 있고 삼겹살, 소도 있고 이래가지고 고기별로 조금씩 가격 차이가 나겠죠. 따진다면은 굳이 요리를 잘 안 하시는 분들에겐 괜찮겠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요리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이나 뭐제 채널을 보신 분들이면 그냥 기본 고기를 사가지고 양념을 재우시는 게 싸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항상 이 귀찮음이 따르니까. 그래서 이번 주에 나온 신제품이 이게 끝입니다. 다른 게 별로 없어요. 어떤 얘기를 드릴까 하다가 오늘은 국내에서 팔리고 있는 고카페인 음료 탑 20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20위는 뭐냐? 사이다예요, 사이다. 0g. 콜라를 제외한 다른 종류의 탄산들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과 달리 카페인이 아예 없습니다. 판타나 사이다나 이런 애들은 카페인이 0이에요. 혹시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까봐 이걸 이제 기본적으로 깔고 가도록 했고요. 콜라가 어디냐? 저는 콜라가 되게 상위권일 줄 알았습니다. 콜라는 꼴찌였다. 최하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4대 천왕인 줄 알았는데 최약체였던 거임. 100ml당 카페인을 따져보도록 했습니다. 19위는 코카콜라랑 펩시인데요. 펩시가 살짝 더 높아요. 펩시가 10
10.5mg 정도가 되고 코카콜라는 10mg 정도 돼가지고 두 개가 비등비등해서 공동으로 19위로 넣었습니다. 자, 그 다음 18위는 티오레라는 제품입니다. 요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얘가 의외로 나온 지가 오래됐어요. 2004년도인가 출시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이유는 만든 회사가 오른쪽 위에 보이는 회사여서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그 대자와랑 비슷한 맛이고요. 100ml당 카페인 함량이 12mg 정도가 됩니다. 17위는 갑자기 23mg으로 확 뛰어버립니다. 방금 얘기 드린 제품의 상위 호환 경쟁 상대죠. 대자와. 자, 오른쪽에 있는 아이스티 같은 거 얘가 콜라보다 카페인이 높다는 게 아이들한테는 아이스티를 주면은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나이가 어린 아이들일수록 몸집이 작은 아이들일수록 카페인이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애들한테 아이스티를 주는 거는 좋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다 아는 제품들이구먼입니다. 핫식스, 레드불, 바카스죠. 밤샘 작업의 필수품, 시험 전날 밤샐 때 필수품, 광랩할 때 필수품 핫식스, 레드불, 바카스입니다. 100ml당 카페인 함량이 25mg 정도 되는데요. 생각보다 적죠. 카페인 음료니까 엄청나게 높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이스티랑 2mg 밖에 차이가 나질 않는다. 굉장히 하위권이다. 핫식스 같은 경우는 롯데에서 팔고 있는 거고 저 레드불 같은 경우에는 마케팅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해가지고 레이싱이라던가 아니면 다른 뭐 모터사이클이라던가 익스트림 스포츠에 굉장한 마케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체 매출의 30% 이상을 마케팅에 쏟을 정도로 마케팅을 강화해가지고 브랜드를 높인 회사고요. 바카스는 D하고 F가 있다는 사실을 많이 드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 제품의 차이가 뭐냐면 D 같은 경우는 약국에서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바카스 F 같은 경우에는 그 외에 편의점이나 일반 식품점에서 판매를 하는 건데요. 바카스 D 같은 경우는 타우린이 2000mg이고요. 바카스 F는 1000mg입니다. 그래서 내가 타우린을 많이 섭취하고 싶다. 그러면 약국 가서 사 드시면 돼요. 이 레드불의 경쟁 상대가 있죠. 몬스터입니다. 사실 몬스터라는 회사는 코카콜라가 이 회사의 지분을 약 한 20% 정도를 같이 사면서 파트너 관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코카콜라의 유통망을 통해 가지고 판매가 되고 있고요. 몬스터 에너지는 아까 레드불 같은 경우에는 25mg이었죠.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28mg 정도로. 자, 14위는 뭘까요? 31mg의 카페인을 가지고 있는 맥카페의 아메리카노입니다. 기본적으로 상위권에는 어떤 음료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게 상위권은 다 커피예요. 카페인이라는 말 자체가 커피에서 유래가 된 거기 때문에 이 카페인 부스트 음료는 커피보다 낫습니다. 카페인 부스트 음료들이 굉장히 많은 고카페인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아니에요. 카페인의 왕은 커피입니다. 그래서 가보자고요. 자, 13위는 뭘까요? 100ml당 34mg의 카페인을 가지고 있는 맥심의 TOP. 맥심의 약간 중위권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커피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근데 옆에 생뚱맞은 게 껴있죠. 뚱커 빙그레에서 나온 거 저것도 34mg입니다. 우유 제품에 이런 카페인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 때문에 이 판매하는데 굉장히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이 우유 제품들은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그런 군에 속하잖아요. 유제품을 아무래도 많이 섭취를 시키니까 어렸을 때. 그래서 이 우유에 커피가 들어간 제품들이 아이나 임산부나 이런 분들이 못 먹게끔 주의 마크가 들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12위는 뭘까요? 다 먹어봤다는 전설의 그 커피입니다. 레츠비 100ml당 39mg의 카페인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카페인당 가성비가 가장 좋은 제품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옆에 있는 애는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타벅스에서 팔고 있는 그 프라푸치노 음료들인데 얘네가 생각보다 높습니다. 왜냐하면 얘네를 만들 때 에스프레소 샷이 들어가고 그런 부분이 반영이 돼가지고 12위 차지하고 있다는 거 알려드리고요. 11위는 이제 칸타타 같은 경우에는 롯데가 가지고 있는 프리미엄 커피 브랜드예요. 레스비가 저렴이 브랜드라면 고급층을 들인 게 이제 칸타타라는 브랜드인데 프리미엄 라떼는 제외입니다. 그래가지고 걔를 제외한 오른쪽에 사진에 있는 3개 제품이 100ml당 카페인 42mg을 차지하면서 11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이게 말이 프리미엄이지 그냥
편의점 커피예요. 그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 드셔보셨던 분들은 끝판왕이라고 생각하실 줄 알았는데요. 그거는 이제 2014년도 기준입니다. 벌써 5년이 지났고요. 중앙도서관에서 밤을 많이 지새우던 분들의 필수품입니다. 스누피 펀치라고 하는 이 GS25 유어스에서 만든 PB 상품 더 진한 커피입니다. 100mg당 카페인이 47mg이라 가지고요. 요 500ml 하나를 마시면 카페인을 230mg 정도를 먹는 거라서 거의 한 12시간을 잠을 못 이루는 굉장히 강력한 스누피 펀치 제품인데 10위입니다. 10위. 그럼 위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자, 9위는 스타벅스 더블샷 아메리카노입니다. 요거 이제 레디 투 드링크 제품이라고 해서 편의점이나 일반 식품 매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캔 제품이잖아요. 국내에서 마시는 이런 레디 투 드링크, 이런 캔 제품들 또는 그 플라스틱 팩 제품들은 동서식품에서 만듭니다. 동서식품은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그 맥심 커피 믹스를 만들고 있는 커피 쪽에는 또 이제 그 노하우가 있는 그 회사이기 때문에 스타벅스와 협업을 해가지고 스타벅스의 브랜드 커피들을 지금 동서식품 과 서울우유가 적당히 분배를 해가지고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8위는 조지아의 오리지널 버전입니다. 그리고 아까 빼놓은 골든 칸타타 프리미엄 라떼 버전이고요. 요거는 이제 100ml당 카페인 57mg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전에 그 스누피 제품도 굉장히 47mg이라서 높은 측에 속하는데 얘는 갑자기 훅 뛰어가지고 57mg까지 올라왔어요. 더 올라가 보자고요. 자, 7위는 좀 전 제품 조지아의 다른 브랜드 맥스 제품입니다. 6위는 이제 파리바게뜨에서 팔고 있는 파리바게뜨 매장 내에 전시가 되어 있는 리치 카페 모카입니다. 아다지오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커피 제품이고요. 100ml당 카페인 64mg을 가지고 있습니다. 5위는 스타벅스에서 나온 더블샷 돌체 에스프레소입니다. 이름과 걸맞게 에스프레소 샷이 2개가 들어가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2개가 들어갔는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100ml당 카페인 66mg을 가지고 있고요. 굉장히 파워풀한 아이 중에 하나라는 거. 4위는 칸타타에서 나오는 카페 모카입니다. 위로 올라올수록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아래쪽은 그냥 거의 아메리카노였다면은 위로 올라올수록 우유나 다른 단맛이 섞인 제품들이 많잖아요. 이게 우유처럼 약간 쓴맛을 중화해주는 이런 요소가 들어가고 단맛이 섞이다 보니까 커피의 향이 지나치게 약해질 수 있는 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커피를 더 첨가하는 거예요. 더 진한 커피를 섞고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그냥 씁쓸한 맛의 제품들보다 오히려 단맛의 제품들이 카페인이 훨씬 더 높다는 거. 얘는 100ml당 카페인이 73mg입니다. 우리가 처음 시작했을 때 콜라가 11mg이었잖아요. 이 커피 250ml 한 병을 드시면은 콜라 7캔을 드시는 그런 카페인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은 GS에서 나오는 PB 상품 콜드브루 스모키라는 겁니다. 강하게 로스팅을 한 맛이 특징인 제품인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100ml당 카페인이 76mg입니다. 요것도 굉장히 높은 측에 속하고 얘 같은 경우에는 콜드브루 제품이고 단맛이 첨가가 되지 않은 제품인데에 비해서 카페인이 되게 높은 측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콜드브루 제품들은 핫브루 제품들보다 원래 카페인이 조금 더 높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자, 2위가 여러분들 이게 2위일 줄 모르셨을 거예요. 이게 GS에서 나오는 헤이즐넛 향 작은 컵이란 건데 이게 파우치 디자인이 조금 변경이 돼가지고 모르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두유팩 같은 거 안에 들어있는 자 끝판왕이 나왔어요. 농원에서 나오는 소화나무 다방 커피라는 건데 얘가 그 스누피를 그냥 잡아 먹었습니다. 이게 100ml당 카페인이 104mg인데 이게 지금 현존에서 나와 있는 제품 중에 그냥 끝장입니다. 지금 들어가 있는 카페인이 거의 한 260mg 정도가 되는데 콜라 캔으로 한 13캔 정도 드셨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판매되고 있는 고카페인 음료의 탑은보다 요 다방 커피라는 거 밤새도록 할 일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요거를 드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카페인 같은 경우에는 부작용 중에 뭐 눈떨림 증상이라던가 충혈되기도 하고 가장 대표적인 부작용은 이제 불면증이 있죠. 잠이 안 온다는 건데 나는 커피를 마셔도 잠이 잘 온다라는 분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커피를 드셔도 잠이 잘 올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여러분의 몸은 자지만 여러분
여러분의 뇌가 깨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잠을 자는 효율이 굉장히 떨어져요. 혹시라도 나는 커피 먹어도 잘 자 이러시는 분들은 그래도 주무시기 전에는 커피를 안 드시는 게 똑같은 시간을 자도 몸이 덜 피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괜히 나는 커피 먹어도 잘 잔다고 드셨다가 수면의 질이 굉장히 떨어질 수 있으니까요. 그런 거를 조금 감안을 하시고 커피를 좀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커피가 없으면은 일을 할 수 없는, 출근할 때 커피 한 잔씩, 그게 아니라면은 적어도 점심을 먹고는 커피 한 잔을 마셔야 퇴근 시간까지 버틸 수 있는 우리 직장인들이잖아요. 커피 선택하시는데 조금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카페인 같은 경우는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카페인은 약입니다. 약이고요. 과도하게 드실 경우에는 실제로 사망할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물질입니다.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섭취를 하고 있지만 카페인 과다 섭취는 사망까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커피를 즐겨 드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는 이 카페인을 조금 조절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가 보여드린 이런 정보들이 여러분이 앞으로 커피 같은 걸 선택하시는데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됐으면 싶어가지고 오늘 정보를 좀 준비해 봤고요.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유익한 정보들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